2부는 굉장히 좋은 소식, 네. 희망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다영 선수가 이제 브라이튼의 생활에 이제 합류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점검해보는 시기라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즌에 정말 K리그1을 흔들어 놓았던 준프로 계약의 주인공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빛났던 선수가 강원FC의 양민혁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이었을 거라 생각을 근데 해요. 참 신기한 게 K리그를 많이 주목하나 봐요. 진짜 스카우터들이 많이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재능 있는 선수들, 특히 준프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일찍이 축구 실력에 눈을 뜬 선수들은 뭐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또 유럽에 진출을 시켜서 그들이 또 얻어오는 경험이 우리 축구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윤도영 선수의 소식도 또 지금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아주 멋진 도전을 하고 있는 양민혁 선수의 소식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네. 그렇게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죠. 이런 두 선수들의 소식을 듣고 또 어린 친구들이 준프로부터 계약하면 내가 어느 정도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 희망으로 가질 수도 있기도 하고 윤도현 선수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선수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윤도영 선수를 딱 뭔가 키워드로 꼽자면 저는 화끈한 드리블러. 네, 화끈한 드리블러인데 참 센스도 있고 네. 당돌한 스타일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인연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일단 최대 기대주로 프로 데뷔를 하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어요. 윤도영이 나와야 진짜다. 대전의 유망주들 중에서도 윤도영이 진짜다. 곧 윤도영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파급력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현장 중계를 갔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좀 들어봐서 도대체 윤도영이 어떤 선수길래 이렇게 잘한다고 할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중계를 하면서 또 경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잘해요. 이게 진짜 그간의 그런 입소문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이 선수가 전진 드리블을 상당히 잘하고 몸이 그러면서도 신체 밸런스가 항상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블을 할 때 자세를 바꾸거나 방향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꾸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럼에도 중심 자체가 잘 유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윤도영 선수고 축구 센스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좀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료를 활용할 때 번뜩이는 연계들도 이따가 좀 시도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도영 선수가 드리블을 워낙 오른쪽에서 잘 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윤도영에게 이제 공간을 좀 따라가면서 시선이 좀 사로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윤도영이 수비를 끌고 넓은 공간으로 김문환과 같은 풀백들이 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윤도영 선수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만약에 김문환이 부상이라면 또 강윤성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는 강윤성이 또 오버래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서의 뭔가 윤도영 선수가 만들어주는 그런 동료 풀백을 도와주고 전진을 도모하고 혹은 이제 본인이 그냥 볼 가지고 다음 상황을 유의미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자주 나왔던 윤도영 선수인데 워낙 드리블 기술이 출중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했다라고 느꼈고 그 시기가 이번에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브라이튼이라는 팀을 만나게 돼요.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와 팀과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지금 브라이튼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결국 윤도영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측면 자원에게 얼마나 전술적인 무게가 좀 있느냐, 전술적인 중심이 얼마나 측면 자원들에게 있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브라이튼이 공격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매 경기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립니다. 하프라인만 쓰나 싶을 정도로 상대 진영에서만 축구하나 싶을 정도로 라인을 정말 바짝 끌어올리고요.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일단 상대가 따라 나올 때까지 선수들이 계속 볼을 주고받으면서 딱 기다리는 거죠. 상대가 압박을 하려고 이제 브라이튼 진영으로 넘어오면 상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뒤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 공간을 굉장히 빠르게 활용을 하는 걸 늘 휘리첼러 감독의 브라이튼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후방 빌드업 그리고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 결국은 공격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세련된 팀이 지금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이고요. 전방 쪽에 숫자를 상당히 많이 둡니다.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면서 전진이 좀 이루어진다 싶을 때는 뒤에 선수 얼마 안 남겨두고 다 같이 전진을 해요. 그래서 상대 박스에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밀집해서 공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브라이튼이 팀적으로 상당히 훈련이 잘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브라이튼 경기를 보면 참 축구가 공격적이어서 재밌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밀함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윤도영 선수와의 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윤도영 선수가 뛰게 될 오른쪽 윙자리가 되겠죠. 이 오른쪽 윙자리는 사실 지금 브라이튼이 공격을 할 때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풀백과 윙의 연계입니다. 지금 이제 브라이튼이 후방 빌드업을 풀면서 상대가 따라 나왔을 때 보통 볼을 주는 공간이 아무래도 측면이거든요. 측면 쪽으로 볼을 주게 되고 이때 윙포워드에 있는 선수가 풀백의 선수와 같이
막 상대를 교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요.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윙이 넓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풀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때도 있고, 반대로 윙 자리에 있는 윤도영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풀백이 또 오버래핑할 수 있는, 넓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풀백에게 윤도영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플레이를 이미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브라이튼에서도 사실 미토마가 한창 에스투피니안의 컨디션이 좋았을 때 미토마를 통해서 에스투피니안에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니면 방향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윤도영 선수도 이미 대전에서도 그런 풀백을 활용하는 플레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에 있어서 좋은 어떤 이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브라이튼에서도 같은 역할을 띄었을 때 충분히 브라이튼이 원하는 역할을 소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기대가 되는 프로필입니다. 사실 브라이튼에 간 윤도영 선수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딱 더 한 가지가 있는 게, 브라이튼이 선수를 참 잘 영입해요. 가성비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잠재력을 좀 본달까요? 아무래도 윤도영 선수한테 붙게 된 이 어떤 타이틀, 브라이튼의 픽을 받았다. 이게 진짜 대단한 사실 도장이거든요. 그렇죠. 브라이튼의 스카우팅을 받았다는 게 대단하게 좀 느껴지는데, 아니 근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브라이튼의 스카우팅이 붙었다는 것만으로 선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까? 그 브라이튼의 스카우팅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즌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브라이튼이 3대1로 이겼을 때 당시 그 스쿼드를 보면 골키퍼의 제이슨 스틸 FA였고요. 백포의 벨트만 90만 파운드 영입, 판 헤케 170만 파운드 영입, 덩크는 FA, 램프티는 150만 파운드의 영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파스카이 그로스 260만 파운드의 영입, 다후드는 FA였고요. 이선의 아딩그라 690만 파운드 영입, 아담 랄라나 FA, 미토마 260만 파운드, 최전방의 웰백 FA. 11명의 이 선수들을 쭉 봤을 때 영입에 쓴 돈이 266억 원밖에 안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지금 환율이 이제 파운드가 너무 뛰어서 지금은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좀 더 많은 돈이 아무래도 계산이 되겠지만, 재작년에 파운드와 원화의 그 환율을 계산했을 때 1620만 파운드를 이 당시 베스트 11을 구성하는 데 브라이튼이 썼고, 이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266억 원밖에 안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브라이튼이 좀 내어왔었죠. 괄호 안에 있는 게 브라이튼이 영입을 했을 때 네. 금액이었고, 그 다음 행선지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가 지금 이렇게 쭉 적혀있죠.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쿠쿠렐라 240억에 데려왔는데 980억에 팔고, 75억 원의 카이세도 데려왔는데 무려 1966억 원에 팔고. 이게 진짜 미친 거죠. 네. 예. 뉴스에 있던 선수 산체스를 410억 원에 첼시에 팔고, 베나이트도 850억 원에 아스날. 사실 이 선수도 뉴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트로사르도 거의 2배 가까운 금액, 덴번 이거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웨스테고르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또한 몇 배라고 하면 40배 정도의 금액이라고 그쵸. 좀 봐야 될 것 같고, 닐무페도 비싸게, 비수마도 더 비싸게, 와. 맥칼리스터도 더 비싸게. 대단하죠. 브라이튼이 이제 만든 작품들이 참 많아요. 뭐 카이세도, 아니면 쿠쿠렐라, 맥칼리스터,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다 브라이튼에서 성장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왜 브라이튼이 스카우팅을 잘하냐? 기사를 찾아보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신뢰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스카우팅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팀이 브라이튼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런 게 있겠죠. 데리고 와서 사실 어느 정도 잘 키우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인데 잘 키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에 대한 육성을 잘 하는 거고, 브라이튼이 그 내세우는 프로그램은 선수 입장에서도 당연히 따라갈 가치가 있다. 윤도영 선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브라이튼이 일단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네. 나에게 뭔가 나를 육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제시해줬다. 그렇지만 윤도현 선수가 이제 뭔가 믿고 내가 맡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브라이튼에 이제 행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현장에 언제 투입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윤도현 선수를 필드에서 언제 볼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할 텐데, 경쟁 자원들이 그렇게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브라이튼 측면 자원이 머릿수가 좀 많습니다. 네. 당장은 일단 에이스 미토마 카오르가 있고, 미토마 카오르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 여전히 드리블은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 통하고 있고, 상당히 이타적인 선수죠. 동료에게 늘 기회를 창출하면서 좋은 폼을 일단 유지하고 있고요. 오른쪽 공격수의 경우는 아마 윤도영 선수가 주로 오른쪽을 뛰기 때문에 미토마는 왼쪽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오른쪽 자원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오른쪽은 일단 민테 선수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드리블은 참 잘하는데 판단력이 너무 아쉬워서 실망을 주는 경기들이 제법 있어요. 네. 마무리에 일단 한계도 있고, 기사를 찾아보면 좀 가끔 지각을 해서 뭔가 아쉬운, 뭐 선발에서 밀린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좀 있어 왔다고 하던데, 그런 지각 이슈도 일단 민테 선수가 따라오는 편이고요. 마인츠에서 영입한 그루다, 2004년생이라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종종
번뜩이긴 해요. 근데 일단 민태한테 경쟁에 밀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루다 선수가 측면에 서기에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 드리블로 상대를 제쳐야 되는 속도가 좀 요구되는 측면 플레이에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지금 그루다 선수는 일단은 좀 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리터 선수인데 리터는 사실 측면보다 중앙이 더 어울려서 이 선수는 측면 자원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앙 자원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리터 선수는 논외로 두고 아딩그라 선수도 오른쪽 왼쪽이 다 가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사실 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시야가 일단 좁고 볼을 좀 많이 뺏겨서 나올 때 좀 한계를 올 시즌에 좀 드러냈는데 이 선수마저도 요즘에 나올 때는 주로 왼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미토마도 왼쪽, 아딩그라도 왼쪽. 아마 이 선수들은 윤도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직접적인 경쟁 대상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솔리마츠인데 이제 막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부상 여파인지 아직까지는 자주 쓰이지 않고 있어요. 94년생이어서 나이가 이제 30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뭔가 세대 교체를 생각한다거나 그러면서도 또 장기 부상의 여파가 분명 있을 솔리마치 선수의 컨디션을 생각해보면 당장 마치를 계속 주전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가 약간 마치 선수도 안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윤도현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쭉 들어보니까 사실 네. 뭐 여기에서 기회를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브라이튼에 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민태가 좀 아쉽다, 그루다는 좀 밀려있다, 솔리마치는 이제 일단은 장기 부상에서 막 돌아와서 주전 입지가 뭐 안정적이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그 기준에서 이제 평가를 한 거지 냉정하게 윤도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들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 선수들은 다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들이고 분명 그 이전에 다른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미 브라이튼이라는 팀에 와 있는데 윤도영 선수가 냉정히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보여준 부분이 많다고 보긴 힘들고 정확히는 윤도영 선수의 유럽 적응 여부를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도영 선수가 당장 이 선수들도 나중에 윤도영 선수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급성장을 한다면 정말 이들과 경쟁을 해서 밀릴 건 없겠죠. 그리고 브라이튼이 측면 자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씩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윤도영 선수가 아직은 이들과 비교가 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일단 먼저 내세우는 건 어린 선수들 데려오고 난 다음에 첫 시즌에 항상 임대를 보내요. 네. 그래서 아마 미토마 카오르도 그 당시 벨기에 리그의 이제 브라이튼의 위성 구단인 위니옹 이쪽으로 임대를 한 시즌 가면서 유럽 무대에 대한 적응을 했던 것처럼 윤도영 선수도 뭐 취업 비자 때문에서라도 일단 임대를 통해서 먼저 유럽 무대의 경험을 시키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임대를 좀 어디에 보낼까요? 일단 브라이튼의 위성 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벨기에 리그에 위니옹이 있는데 미토마가 위니옹으로 해서 뛰었을 때보다도 지금 위니옹 구단의 규모나 전반적인 경쟁력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성 구단이라고 해도 무조건 위니용으로 보낼 거다라고 확신을 하기엔 이르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윤도영에게 관심을 있다라고 전해진 바가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윤도영 선수가 브라이튼에 갈 때도 사실 다른 또 유럽 팀들의 제안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관심을 끌었던 선수라면 그리고 처음에도 이제 순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K리그를 바라보는 스카우터들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실제로 많거든요. 유망주들을 바라보는 유럽 스카우터들이 많아서 아마 윤도영 선수도 각국의 리그들, 각 스카우터들에게 아마 지금도 데이터가 많이 좀 오르내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임대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윤도영에게 여러 팀이 달려들 거라고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바로 빅리그에 가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뭐 벨기에 리그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단은 빅리그에 좀 견줄 수 있는 중소리그 쪽에 가서 확실히 경기를 뛰어보면서 유럽 무대에 대한 적응도 하고 유럽 생활 적응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브라이튼의 코칭 스태프나 스카우터들에게 찍을 수 있기를 그렇게 일단은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근데 어떤 선수가 해외 리그를 가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실력도 중요하고 그 팀과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선수의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 선수가 얼마나 그 해외 리그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도영 선수의 드리블 스타일이나 플레이를 보면은 사실 막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플레이 스타일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선수는 어느 무대를 가도 자기 드리블 하나는 좀 보여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사실 대전 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을 선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대전 볼보이 출신이에요. 이전 이름이니까 대전 시티즌이 되겠죠. 대전 시티즌 경기를 팬분들이 보러 이제 퍼플 아레나로 가셨을 때 그때 눈앞에 누군가는 윤도영 선수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장 배경에 대전에서 보여준 아주 자신감 있는 플레이들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은 또 격려를 받고 있겠죠. 뭐 선배나 동료들 아니면 뭐 감독님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런 대전 팬분들의 또 응원에 힘입어서 윤도영 선수가 더 당돌하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는 다 좀 보여주고 일단 유럽 무대에 좀 차차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뭐 유럽 무대 생활이나 영어와 관련된 문제는 이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응원만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대전의 아들 네. 윤도현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떠나게 되거든요. 이 윤도현 선수의 앞날을 조금 우리가 응원해 주면서 좋은 선수가 되기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